1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유럽에서 유플라이마 용량을 추가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 EMA에 유플라이마의 20mm, 0.2mm 용량 제형을 추가하는 품목 변경을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허가받은 유플라이마 40mm 0.4, 80mm 0.8 두 가지 용량 제형에 더해 20mm 0.2mm 용량 추가 신청으로 처방 환경에서 당한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제형이 추가가 되면 소아 환자 범위가 확대가 돼 몸무게가 적게 나가 저용량 투여가 요구되는 소아 환자들에게도 유플라이마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일부 국가의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하거나 평가 점수 상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미라는 미국 에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약 25조. 그쵸? 약 25조이고요. 휴미라의 지난해 매출액이 밑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2021년 글로벌 매출액은 약 316억 달러, 약 39조 4천억 원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휴미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07억 달러, 24조 9,500억 원, 약 2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 20mm 용량 제형이 유럽에서 승인되게 되면 한층 강화된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하겠죠.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고요. 미국에서는 7월 기준으로 20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고농도 제품이 80% 이상이죠. 시장 점유율 20% 이상만 갖고 와도 4조가 되는 금액이죠. 30%라고 하면 6조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고농도와 그리고 PBM, 사보험사의 보험사에 등재가 되고요. 교차 처방과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인 원가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서 확장해 나가기를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하는 한 가지 심장 중에 하나입니다.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자, 미국에서 1월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램시마, 셀트리온의 램시마는요. 점유율 30.8%입니다. 31%에 가까우고요. 얘가 큰 그림에서 40%가 넘어가길 기대하고 있죠. 여기 점유율에다가 램시마 SC를 2038년까지 신약으로 갖다 꼽는 겁니다. 전달 대비해선 0.6%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31%에서 40%까지 가는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룩시마 29.1%, 약 30%이고요. 전달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주마. 허주마는 점유율 1.8%, 전달 대비 0.1%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0.2%. 자, 허주마는 미국에서는 1.8%밖에 안 되지만 일본에서는 50%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동에서도 남미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램시마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트룩시마도 갖다 받쳐줘야 되겠죠. 얘 받쳐주는 기반 위에 트룩시마에 받쳐주는 기반 위에 램시마의 땅덩어리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아내는 게 셀트리온의 첫 번째 전략이. 자, 리포트 두 건이 나왔습니다. 램버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먼저 다올 투자증권입니다. 4분기 이번 실적도 문제없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4분기, 작년 4분기, 2020년 4분기 실적은 바이오시밀러 본업 성장과 더불어 진단키트 매출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다만 3분기에 발생했던 셀트리온 USA 매각에 따른 미실현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QOQ,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는 감소를 예상한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등 미국 출시를 앞둔 바이오시밀러 공급 증가, 램시마 정맥, 허주마 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매출과 케미컬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등 신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는 24만원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SQ의 유럽 직판 판매 전환 효과로 모든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고른 성장을 예상한다. 2022년 부재했던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매출 발생과 2022년 3분기에 비중이 감소했던 트루시마 매출 정상화 기대. 여기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헬스케어 공급 매출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었죠. 특히 램시마 SC가 긴 기간을 깨고 정상화가 되었죠. 다시 헬스케어항 공급 매출이 생겼다는 거죠. 얘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유플레마도 성장을 기대한다는 의미겠죠? 요 두 마리가 셀트리온의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합니다. 진단키출 매출, 기타 매출 1986억 원 기록을 추정한다. 진단키트야 참고만 할 뿐이고요. 바이오 시뮬러 추가 나오는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까지 계속 줄줄이 출시가 된다는 거죠. 높은 램시마 정맥 생산 수요에 따라 론자 CMO 비중이 증가한다. 즉 램시마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공장에서 론자 CMO 비중이 능가한다는 거죠. 원가율 상승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으로 OPM 32.9%를 전망한다. 즉 공장에 대한 수율, 즉 수율에 대한 부분을 오래전부터 또한 준비해 왔습니다. 직판과 수율 부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는 거죠. 태베양 아조비는 2023년 하반기에 생산할 전망. 2024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미국 출시 예정인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매출이 2023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2024년 매출액 2조 6,700억 원, 약 2조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3조 기준점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보고 있어요. 스텔라라와 아일리아, 졸레어 등 후속 제품 임상 진행 중이며 2023년 허가 신청 계획이다. 그리고 2023년 1월 미국의 라니테라피티스와 함께 바로 스텔라라 경구용 치료제 개발할 예정이다. 후속 제품 차별화를 통해 바이오 시뮬러 내 경쟁력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유플라이마 또한 먹는 걸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죠. 자, 지켜보면 될 부분이고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유안타에서 2022년 4분기 아쉬운 실적, 준비는 착착,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분기에 예상됐던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출시 예전 전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7월에 출시를 예상하고요. 지난 12월 램시마 SC의 BLA를 FDA에 제출했으며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미국 허가를 진행 중에 있음.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신약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38년까지. 승인 시점은 2023년 말로 예상하며 단연간 유럽에서의 사용 시절 등을 바탕으로 허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경쟁 제품이 없고 높은 편의성으로 높은 약가가 예상되며 자가 면허 지난 시장의 75%가 미국 시장으로 유럽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바이오 베터 개발, 정맥에서 피하, 그리고 먹는 항체 치료제로 경구용 항체 치료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추가됐던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2023년도 셀트리온의 해가 되면서 기준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의 성장이 다시 한번 진행되는 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해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0.58, 코스닥은 0.71 조금 상승해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0.59, 약보합, 헬스케어는 0.84, 제약은 0.89, 삼형제다 약보합권에서 찔끔 하락했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시죠. 니케이 1.14 하락, 상해 1.01, 항생 0.04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일본의 15년 만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의 급격한 떨림으로 인해서 현재 급속도로 채권을 매입했었죠. 하루 기준으로 역대급 채권을 매입했었습니다. 일본 시장이 다음 매크로에 그럼 불에 사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본 시장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환 시장 또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부분과 미국의 채권 그리고 미국의 국채 다 일본 시장과 유럽 시장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지표를 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237.5원.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예요. 쭉 우하향이고 달러도 101.94. 쭉 약세입니다. 자, 시장은 이 약세 폭 대비 아직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상승 폭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올해는 기준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너무나 눌려 있었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떨어지다가도 급속도로 떨어지면 반등이 나옵니다. 2023년은 그 흐름에서 보고 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장 흐름으로 해서 나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가는 79.86달러로 조금 상승했어요. 80불 근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72만 9천 주, 약 273만 주. 그 부근에 있어요. 274만 주 대비해서 정말 찔끔. 만주 좀 줄었는데 어쨌든 그 부근에 있고요. 229만 주, 약 230만 주 대비해서 42만 주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46, 거래량은 15만 4천 주. 역대급입니다. 15만 4천 주. 20만 주, 30만 주,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거래량이 씨가 말라 했어요. 기술적 반등의 해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실적이 나오면 수급은, 돈은 들어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오늘 0.59 약보합. 자, 그리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21, 거래량은 25만 5천 주. 오늘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3.63, 거래량은 5만 3천 주. 0.89 하락 마감했어요. 자, 삼형제 다 거래량이 급감해했고요. 코스피도 거래량이 급감해했고요.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다 거래량이 급감해있죠. 코스피도 거래량이 급감해했고요. 얘가 반등 나올 때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그러나 많은 금액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준점에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요한 건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직하게 우리 길만,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간이 16,000주 매수, 외국인은 약 2만 주 매도, 개인은 3,500주 매수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기간은 좀 들어왔고요. 기간 16,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4,000주, 한 달 기준 만주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보험 1,400주, 약 1,500주 들어왔는데요. 보험도 한 달 기준 약 27,000주, 얘도 보합. 투시는 71주, 이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은행도 100주,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연기금 427주 들어왔죠. 정말 찔끔 들어온 거고요. 다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거래일 연속 들어와서 약 20만 주가 다 돼가고 있어요. 연기금을 매수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빼놓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47주, 한 달 기준 18만 5천 주 매도인데요. 자, 사모펀드가 매도량이 조금 더 줄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2만 주, 개인은 3,500주. 한 달 기준 개인이 14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4만 주. 요 물량을 고스란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은 9,388주. 만주예요, 기간이. 기간은 보합이었다. 외국인과 개인만이 왔다 갔다 했다. 요 물량이 다시 한번 개인이 물량이 늘어나고요. 외국인과 기간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 개인이 늘어나는 물량에 들어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다리면 우리 시간은 온다.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헬스케어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 물량폭은 각각 24,000주, 22,000주입니다. 기간 24,000주 매도량 중에서 연기금이 21,000주, 사모펀드는 4,000주예요. 한 달 기준 연기금이 94,000주,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는 1,500주 매도입니다. 헬스케어가 한 달 기준 오늘 21,000주 나왔지만 얘도 큰 흐름에서 압도적으로 연기금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또한 4,200주 매도를 했지만 한 달 기준 36만 주. 헬스케어의 기간 매도의 중심은 사모펀드이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22,000주, 개인은 45,000주 매수했어요. 한 달 기준 100만 주를 매수했어요. 개인이 무려. 외국인과 기간 50만 주, 50만 주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었다. 이거는 10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개인이 78만 주, 약 80만 주를 담았어요. 결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수급이 꼬인 게. 이 꼬인 게 풀려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또한 큰 흐름에서는 수급은 좋지만 한 달 기준 꼬였던 게 풀려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외국인 3,500주, 기간 1,700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물량 자체가 워낙에 작습니다. 기간은 1,772주 그대로 전액 다 기간에서 금융투자가 다 들어왔고요. 개인은 5,46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24,000주 개인 매수, 외국인은 5만 주 매도, 기간은 24,000주 매수입니다. 자, 이건 하루의 흐름 같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 수급에 증시에 들어오는 수급이 워낙에 작다는 것을 반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는 한 달 기준 17,000주 매수, 연기금은 한 달 기준 16,000주 매수예요. 자, 이와 더불어 그러면 코스피의 수급으로 같이 한번 봐보시죠. 코스피 오늘
3천억 매수, 기간 2200억 매수입니다. 개인은 약 5천억 매도했었어요. 한 달 기준 4조 4천억 개인이 매도했고요. 4조 4천억, 외국인은 2조 7천억 매수, 기간은 1조 4천억 매수입니다. 오늘 금융투자 1,800억, 보험 125억, 투진 152억 매수고요.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찔끔 매도했고요. 사모펀드는 150억 매수입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피가 바닥을 잡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역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자, 거래 대금이 워낙에 지금 작습니다. 워낙에 지금 자금이 작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 68, 89, 75 여기서 줄어서 최근 기준으로 돌아오면 65, 69, 76, 62, 67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역사상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풀려야 되겠죠. 13, 12, 12, 10, 10 이게 3월 2020년 3월 기준에서 자 보면 1년 기준이거든요. 12, 7, 10 그중에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로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오늘 JP모건 장중에 찔끔 매도하다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물량은 크진 않지만 JP모건 창고를 통해서 14,000주, 신한 3만주. 자, 신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 두 주체가 최근에 계속 많이 보이고 있어요. 키움, 삼성. 자, 그리고 외국계 흐름을 좀 볼게요. 장중에. JP모건이 장중에 계속 들어왔었죠. 장 초반에 찔끔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찔끔 매도가 나왔다가 장중 계속 매수를 했다. 그러면 또 밀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격 컨트롤하는 거에서 20만원, 15만원, 16만원, 21만원 여기서 노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해서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 치고 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그림의 연장선에서 같이 보시길 바랄게요. 왜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차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지들이 담고요. 올라가면 밉니다. 창고를 통해서 지들끼리. 그리고 나서 실적 성장 나오면 훅 치고 나갈 거예요. 왜? 여기는 물량이 없이 훅 밀렸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자체가. 그냥 훅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뚫으면 바로 여기까지 직행. 자, 그 다음 여기 뚫으면 차트가 간단합니다.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 직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 돌파.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시가총액은 100% 따라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겠지만 한 번 달리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립니다. 이 고속 열차를 티켓을 끊고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가장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 4년 고생해도 1년이면 투자 끝나는 거예요. 1년도 안 걸리니까 우직하게 제 기준으로 1년에서 2년 기준점 나오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동행하시고요. 우직하게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마치겠습니다.